더 좋은 콘텐츠를 받아보려면 좋아요를 눌러 구독하고 공유하세요. 이날 손흥민은 그가 왜 월드클래스인지 증명했다. 리버풀과 토트넘의 경기는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프리미어 리그 팀이었지만 경기장에서 펼쳐진 모습은 완전히 달랐는데요. 리버풀은 유기적인 패스와 강한 압박, 빠른 공수 전환으로 토트넘을 압도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마치 한 단계 아래 리그의 팀처럼 보일 정도였죠. 하지만 오직 단 한 명, 리버풀을 상대로도 위축되지 않은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리버풀 선수들과 정면으로 맞섰고 심지어 그들을 압도하는 장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축구 매체들 역시 손흥민만큼은 달랐다고 평가하고 있죠. 그렇다면 손흥민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한 경기만 이기면 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안필드의 리버풀이었죠. 3년 동안 토트넘은 안필드에서 승리하지 못했었습니다. 반면 리버풀은 최정예 멤버를 가동했습니다. 경기 전 전문가들은 리버풀의 홈 경기력이 프리미어리그 최강 수준이기에 안필드에서 토트넘이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모두가 리버풀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변수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과 리버풀 수비진의 맞대결, 특히 반 다이크와 트렌트, 이 두 명을 상대로 그는 늘 우위를 점해왔었죠. 또한 최근 리버풀과의 9경기에서 6골, 안필드 원정 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리버풀을 상대로도 매우 강한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달랐습니다. 리버풀은 하루 더 쉬었고 토트넘의 핵심 수비진이 빠진 상태로 사실상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이기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첫 우승컵을 들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그렇게 경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3분 만에 리버풀 선수들은 이곳은 안필드다 라고 말하듯이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반다이크는 히샬리송과의 경합 과정에서 팔꿈치를 사용했고 벤 데이비스는 수비 과정에서 얼굴을 가격당하며 출혈이 있었습니다. 손흥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리버풀 수비진은 거칠게 밀어붙였고 강한 압박으로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죠. 하지만 손흥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기장 한가운데에서 볼을 지켜내며 불안한 토트넘 선수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았습니다. 반면 토트넘의 다른 선수들은 리버풀의 강한 압박에 고전하며 볼을 잃는 장면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토트넘에게 점점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지 단 6분 만에 리버풀의 첫 유효 슈팅이 나왔는데요. 강한 압박에 토트넘의 수비는 흔들렸고 킨스키 골키퍼가 여러 차례 선방을 펼쳤지만 리버풀의 맹공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실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빌드업 과정에서 아치 그레이가 치명적인 패스 미스를 범하며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고 클루셉스키마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토트넘의 뒷공간이 무너졌던 것인데요. 리버풀은 점점 강도를 높였고 안필드는 폭발하듯 요동쳤습니다. 이 순간 토트넘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단 하나, 바로 경기 흐름을 잡아줄 리더였습니다. 흐름을 잡아줄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중원에서 연결이 끊길 때마다 손흥민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내려와 수비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리버풀의 에이스 모하메드 살라와 맞닥뜨렸습니다. 살라는 손흥민을 피해 왼쪽으로 볼을 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단 한순간도 집중력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살라가 공을 빼내려는 찰나 손흥민이 빠르게 반응하며 볼을 탈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순식간에 역습 찬스가 열렸습니다. 손흥민은 빠르게 치고 나갔습니다. 당황한 살라는 필사적으로 따라붙었지만 이미 손흥민과의 거리는 벌어지고 있었죠. 그러나 리버풀의 수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상대의 태클에 저지당하며 손흥민의 질주는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손흥민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경기에 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살라를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았던 손흥민, 그의 플레이는 토트넘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토트넘은 리버풀의 공격을 끊어내며 결정적인 역습 기회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찬스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클루셉스키가 주저하며 뒤로 볼을 내줬고 비수마의 패스는 사르에게 닿지 않으면서 오히려 리버풀에게 완벽한 공격 기회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 그리고 그것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리버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결국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경기장에 울려 퍼지는 함성과 주저앉은 토트넘 선수들, 중계진들은 실수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과 리버풀 양팀 간 클래스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리버풀은 조직력, 피지컬, 압박, 속도까지 모든 면에서 토트넘을 압도했던 것이죠. 토트넘 선수들은 제대로 된 빌드업조차 하지 못했고 공격 기회는커녕 수비에서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대부분의 토트넘 선수들이 무기력하게 밀려난 반면 손흥민만큼은 살라나 누네스 같은 리버풀의 공격수들보다 더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공격 기회가 거의 없던 경기에서조차 손흥민은 수비 가담, 볼 운반, 탈압박, 공간 창출 등 경기 전반에 걸쳐 팀을 위해 뛰었다는 평가를 받았죠. 손흥민이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빌드업조차 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토트넘 선수들은 리버풀의 강한 압박에 막혀 전방으로 패스를 보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볼을 따냈고 수비수들 사이를 빠져나가며 혼자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 손흥민은 각도가 전혀 없는 위치에서 왼발을 강하게 휘둘렀습니다. 공은 날카롭게 골문을 향해 날아갔고 골대를 강타했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장면이었지만 이것이 토트넘이 만든 유일하게 위협적인 공격 장면이었습니다. 리버풀 수비진도, 중계진도, 그리고 안필드의 팬들조차 놀랄 수밖에 없었던 순간 토트넘이 무너지는 경기 속에서도 손흥민만큼은 클래스를 증명했던 것이죠. 경기 종료까지 단 3분. 사실상 승부는 기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리버풀 수비수 4명이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한 번 놀라운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공을 잡은 손흥민, 이번에는 오른발로 감아찼고 공은 하늘 높이 치솟더니 갑자기 궤적이 꺾이며 급격히 골문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필드가 일순 정적에 휩싸였던 순간 공은 아쉽게도 골대를 살짝 넘기고 말았습니다. 중계진들은 적이었지만 감탄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중계진들은 이날 손흥민이 수비 가담을 너무 많이 했다며 만약 처음부터 더 공격적인 위치에서 뛰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리버풀은 무려 26번의 슈팅을 시도하는 동안 토트넘은 겨우 5번밖에 슈팅을 날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기대 득점은 0.18, 즉 토트넘은 사실상 골을 넣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공격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경기.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한 명의 선수는 달랐으니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전방으로의 볼 배급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직접 공을 운반하고 홀로 수비진을 뚫으며 위협적인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그 슈팅은 리버풀의 골문을 흔들 뻔했습니다. 아쉽게도 골대를 강타하며 불운하게 빗나갔지만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손흥민의 클래스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경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 구독, 공유를 눌러 저희를 지원해주세요.